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계속 그 명령어를 통해서, 작업을 할 테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그때마다 어떤 명령어를 계속 사용한다고 사실 얘기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명령어가 들어갔는지 사실, 좀 이거 좀 새롭다라고 해서, 궁금했던, 저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만 알려드렸지만 사실상 그것보다 더 많은 단축키가 있는데, 지금 방금 이런 작업을 했던 키가 어떤 건지 궁금하거나 뭐 그런 부분을 메모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상세 설명을 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할게요. 우선은 오늘 전반적으로 배울 거는 첫 번째는 이제 구조도면에 대해서 조금 배울 거예요. 그래서 구조도면을 우리가 좀 구간 확인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리고 이 구조 도면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렇게 활용을 하려면 레이어라는 거를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레이어가 뭐고, 어떻게 사용하는 데 쓰이는지, 그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먼저 구조도면을 봐볼게요. 구조도면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해서 거의 뭐 변동이 없어요. 물론 업체마다 조금씩 변하는 부분은 어찌됐지 있지만 그런 거 말고 기본적인 부분은 많이 틀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구조도면을 열었어요.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구조도면과 건축도면에 대해서 배웠는데, 구조도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슬라브나 보 위치에 대한 거, 뭐 레벨 값에 대한 거 알 수 있다. 그리고 집기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잘한 인테리어라든지 확인했던 거는 우리가 건축도였고, 이건 건축에서 구조도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구조도나 건축도나 이거는 상관이 없고, 거의 이제 센터선은 다 이제 빨간색으로 확인이 되죠. 센터선은 거의 어느 업체든지 다 빨간색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란색은 골조 부분이에요. 골조인데, 이게 이제 기둥이 되겠죠? 이런 TC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기둥의 약자고요. 이거 C자가 이제 기둥의 약자가 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기둥이 생기는구나, 요 정도 우리가 확인을 하면 돼요. 그러고 지금 얘 구조도면 같은 경우에는 4550이 밑으로 떨어지는 레벨 값에 대해서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도면이나 다 똑같지는 않아요. 이 레벨 값에 대한 표시는 어떨 때는 건축 마감도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구조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구조도에 표기가 안 돼 있다면 건축 도면을 열어서 여러 가지 도면을 열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이 도면에는 지금 이 레벨 값도 이렇게 해치 값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은 얘와 선택이 되거나 안 된 그 객체에 대해서 좀 다른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얘는 떨어진 게 5550이에요. 지금 선택된 객체. 그리고 얘는 방향이 다르죠. 이 방향이 다른 거 4550. 그런 차이가 1000이 더 나는 거예요. 얘가 1000이 더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레벨 값이라고 하거든요. 이 숫자 가지고 이 레벨 값이 구조도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보통 반반이에요. 아예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는 이거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레벨 값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고 친절하게 해치 표시도 되어 있다. 근데 가까이서 봤을 때는 지금 확실히 틀린 방향에 대해서 틀린 거 알고 계시면 되고, 1000 정도 더 떨어진다라고 이 도면에서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구조도면 보면 요거는 지금 이 열이라고 하는데 X열, X2열, 이쪽은 다 X열이라고 부르고 이쪽은 Y열이라고 불러요. 이게
도면에 따라서 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면마다 이런 열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설명할 때 계단 옆에 거기 뭐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다는 계단 옆이 아니고 X3열 정도 보면 지금 2900 뛰어나가고 4700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협의 볼 때 확실히 이 열대로 설명하면은 수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램프 구간이라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다 표시 있죠. 내려가는 방향, 여기는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도 뭐 업체마다 다 다르고 다른 방식이긴 한데 계단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계단을 표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 X 표시 같은 경우에는 오픈이 되어 있다는 표시예요. 끝까지 오픈이 되어 있다.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슬라브가 덮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층이 정해져 있지 않고 대전함처럼 이게 1층부터 꼭대기까지 오픈이 돼야 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 요 정도 특히 계단 옆이나 엘리베이터 홀 옆에 이런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보통 이제 꼭대기층까지 전기선으로 오픈이 되는 구간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도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여기 구간이 이렇게 생겼구나 확인하면 되고, 이건 별거 아니지만 그럼 여기는 뭐지? 여기는 해치가 다르게 생겼는데 라고 보시면은 4550, 4950으로 얘가 조금 더 떨어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점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데는 여기는 뭐지? 3350이 밑으로 내려갔구나 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는 도면도 있고 좀 불친절하지만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 도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구조 도면은 이렇게 한번 봤고, 이번에는 여기 위에 층 볼 거예요. 위에 층 같은 경우에는 보가 지나가고 있어요. 보가 지나가는데 요거는 B1A라는 보고 요거는 G1이라는 각자의 명칭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명칭대로 요 범례표에서 찾아서 지금 이게 범례거든요. 이 도면 자체가 업체에서 넘어올 때 모든 구조 도면이 한 파일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면을 지금 교재로 본 거고, 그랬을 때에 요 객체에 대한 값이 요 일람표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한 도면에 없다면은 각자 도면에 구조 도면 일부에는 분명히 일람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지금 요 일람표를 봐야 되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하중을 보기 위해서예요. B1A, B1B가 어떠한 높이로 보가 생성이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B1A가 여기 있네요. 여기 400에 700보래요. 400에 700보고 B1B 이것도 400에 700보. 근데 400에 700보, 400에 700보 형태가 똑같은데 왜 이름을 다르게 했지? 우리가 중요시하진 않지만 이런 철근의 구간이 좀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필요 없지만 다른 업체들도 다 이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철근 업체는 또 이런 방식으로 철근을 깔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참고할 수 있게 작업을 해놓은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요거에 대한 높이를 확인을 했고, 그러면 지금 종류가 뭐 G일도 있고 B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다시 한번 보면 다른 보면 그럼 어떨까? 400에 700보, 400에 700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다 400에 700보예요. 위기까지. 근데 여기는 지금 뭐 600에 700보로 들어가네요. 하지만 이게 지금 높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거에 대한 폭이고, 이거는 여기 높이를 표시를 하는데 보통 700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일하게 높이를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2층 가서는 좀 높이가 달라져요. 그건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지금 요 1층에 대한 구조 평면도에 이 보는 모두 400에 700보 또는 600에 700보래요. 그럼 우리가 요 부분을 작업을 하려면 보를 이제
뭐 보구가 어디 있고 슬라브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레이어 작업을 요때 하게 될 거예요. 이 위에 다시 한번 이 위에 층 다시 한번 보면 이 위에 층 같은 경우에는 보가 되게 많네요. 지금 그러고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에 1층은 넓이가 조금 넓은 것 같은데 2층 구조도 보니까 구간이 줄어들었어요. 2층부터는 이제 1층부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이 생성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지하층의 지붕이 이렇게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층을 보면 또 얘도 마찬가지로 TB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TB1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높이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다시 일람표를 보면 400에 1200, 600에 1200, 700에 1200, 500에 1200, 400에 1200, 그러고 900에 1200, 700에 1200, 600에 1200 모두 높이는 1200으로 동의를 하고 폭은 다양하지만 높이는 1200 그리고 TG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TG 보. 높이가 1200 정도의 높은 보가 생성이 되는구나. 여기는 일반 RC로 갈 수 없는 우리가 포인트가 좀 많아지는 구간이다 라고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개층에 대해서 봤어요. 세개층에 대해서 봤는데 지금 각 층마다의 좀 특이한 부분, 얘는 지하층, 지하 맨 밑바닥인데 거기에서 이제 다운되는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다운되는 거에 위에 층, 천장이죠. 천장에 생기는 어떠한 구조물에 대해서 봤고 이거 위에 요거 2층은 이렇게 건물이 생기는구나.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레이어를 작업을 하는 건 어떻게 레이어 작업을 하냐. 자, 구조도면을 설명을 했으니까, 자, 레이어라는 거를 아예 넘어가 볼게요. 레이어는 이 색깔 말고, 물론 얘도 빨강색이고, 얘도 빨강색이고, 얘도 빨강색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색깔로는 좀 나눌 수가 없고요. 얘를 이렇게 찍었을 때에 얘 이름이 나와 있는 이 창을 레이어 창이라고 해요. 도면층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글로는 지금 요거를 이렇게 찍으면은 얘는 H 레이어구나 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노란색 선은 COL이라는 도면층이구나. 그러고 글씨 눌러볼게요. 글씨는 A-ELEV라는 도면층이구나.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얘가 지금 우리가 필요 없게 될 때가 있어요. 작업을 할 때에. 그러면 얘를 눌러서 얘를 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 COL이라는 그 도면층을 가진 레이어를 가진 그 객체들이 모두 안 보이게 돼요. 모두 안 보이게 되고 다시 한번 센터 이 CEN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안 보이는 걸로 잠그면 이렇게 안 보이게 돼요. 어떻게 나중에 쓰이는 거는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이런 형식으로 레이어 작업을 한다라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레이어를 보시면 얘는 보이고 안 보이고예요. 보이고 안 보이고 불이 켜졌다 꺼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동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예 없어지기도 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여튼 동결이라는 명령어가 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물쇠예요. 말 그대로 잠고 해제하고 요게 그러니까 다 클릭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동결도 되고 자물쇠도 되고 이렇게 다 하나하나 클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발췌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발췌해서 사용을 할 때에 요 레이어를 이용을 해야지만 가능해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 레이어를 어떻게 움직이냐 볼게요.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될 때에는 바닥층의 구조 평면도를 가지고 오고 위층의 슬라브나 빔에 대해서 작업한 걸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죽여야 되는 거, 여기에서 필요 없는 걸로 봤을 때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요거는 남기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눌렀을 때 FIN이라는 지금 도면칭 이름이고 얘를 이렇게 뺐어요. 이렇게 지금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가 복사할 거예요. 저번에 컨트롤 C, 컨트롤 V 배웠는데 컨트롤 C로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카피 클립 I에 그냥 우리가 이 통째로 다 옮길 수가 있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우리 시스템 설계 파일을 좀 열어볼게요. 그래서 이게 우리 기본 파일인데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서 갖다 붙여 넣었어요. 아까 전에 그거 오지 않았어요. 지금 요것만 내가 필요한 것만 발췌를 해왔어요. 근데 보니까 아까 좀 잘못 갖고 온 것 같아요. 이거를 필요 없는데 갖고 온 것 같아요. 얘 지금 죽인 상태에서 Z 요거를 죽인 상태에서 더 죽였죠. 얘를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든 걸 다 켜볼게요. 얘만 남게 돼요. 제가 필요한 거를 껐어요. 끄고 얘만 옮겼는데 나중에 키면은 얘는 나중에 이런 형태로 남아요. 복사를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껐다 켰다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 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갖고 왔잖아요. 이거는 밑에 측에 대한 골조를 가지고 온 거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시스템 설계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필요해요. 구조도면에서. 이 G에 대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건 레이어를 어떻게 작업을 하냐.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모두 잠가준 다음에요. 지금 얘만 켜주는 거예요. 얘가 보니까 GIC 거더라는 그런 도면층의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얘는 켰어요. 얘는 뭘까요? 전 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거에 대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G 마킹 G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켜볼게요. 그러면 원하는 걸 다 켜졌는지 움직여 본다면 다른 거는 지금 보이듯이 다 잠궈져 있고요. 제가 원하는 것만 켜놨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지금 B자가 따라오지 않았나요? 다시 돌아가요. 컨트롤 Z로 다시 돌아갔고 B자에 대한 마킹 찾기 위해서 이것도 열쇠를 풀어줍니다. 열쇠를 풀어주면은 지금 요거 다시 한번 옮겨 볼게요. 제가 필요한 데이터는 모두 다 끌어온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 아까 전에 우리 그 파일로 다시 가지고 갈 거예요. 얘를 기준점을 지정을 할 건데 기준점 계단 옆에 센터선으로 잡았어요. 여기가 기준점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 작업을 할 거면 컨트롤 V로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아준다면 지금 뭐가 딱 안착이 돼서 작업할 수 있는 백 데이터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지금 레이어를 껐다 켜고 필요한 데이터를 발췌를 하기 위해서 잠궜다가 안 보이게 했다가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레이어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긴 한데 사실 제일 중요한 레이어를 사용하는 거는 물량을 세기 위해서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스치듯이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 어떠한 부분이 더블로 겹치면 절대 안 된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설계한 걸 바탕으로 물량을 세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셀 때에 멀리서 보일 때는 개수가 더블이 된 것 같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드래그 해보면은 2, 3개, 4개, 5개도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다 레이어의 속성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재가 H18짜리가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꼭 들어가야 될 때가 있으면 그 자재에 대해서 먼저 좀 개수를 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H18짜리를 세는 방법, 기 설계권에서 세는 방법, 물량을 세는 방법을 이제는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껐다가 켰다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선 이 부분이 우리가 최근에 설계권인데 이거가 지금 보니까 요거 창을 닫아볼게요. 전체 도면층의 창을 열려면은 여기 도면층 특성관리자 열어도 되고 레이어라는 명령어로 쳐줘도 돼요. 이렇게 지금 모든 레이어 층을 보시면 모두 열려 있어요. 지금 얘는 꺼져 있는데 얘가 지금 해치 부분이 들어가서 제가 일부러 꺼놨네요.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번 껐어요. 보시고 빨간색으로 잠가져 있는 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걸로 확인돼요. 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놓고요. 이게 지금 다 레이어 작업을 이렇게 해서 가능한 거고, 만약에 우리가 0레이어에서 모든 거에 대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이 껐다 켰다는 절대 불가능하겠죠. 하나하나 지우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할 때 레이어 작업을 다 한다. 지금 보시면은 얘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 레이어 창에 속성이 떠요. H18이라는 게 뜨는데 아까 전에 요거 열기 전에 설명드렸듯이 18자재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물량을 먼저 한번 세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셀까요? 지금 모든 레이어를 한꺼번에 끌 거예요. 모두 선택해 주시고 지금 한꺼번에 잠갔어요. 지금 요 싹 다 잠긴 게 보이시죠? 그러고 나서 얘를 드래그해서 얘만 풀어줄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move로 해당 객체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어요. 요렇게. 그럼 객체가 몇 개일까요? 171개. 이 171개의 객체가 들어가는 이 도면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기 뭐 수평제가 달리는 개수마다 지금 좀 곱하기를 하는 나중에 과정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여기에 평면도에는 171개가 들어간다.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뭐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런 레이어로 들어가 있어요. VR1715. 그리고 가운데에는 핑크색 BP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물론 레이어를 따로 준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레이어를 다 따로 줬냐? 물론 뭐 BP로 다 가도 되는데 줬던 이유는 BP는 얘에 대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VR1715라는 도면층의 이름을 가진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상부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걸 받치기 위해서 보강용으로 들어간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포인트를 따로 이름을 그렇게 줬던 거고 얘는 BP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요 부분이 아까 전에 상부가 없던 부분이 되고 지금 요 연두색 보가 지나가는 요게 핑크색 얘가 포인트를 이제 받치게 되는 멍해가 있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레이어가 따로 잡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핑크색으로 모두 이 핑크색 레이어로 작업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이 물량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야 되는 불상사가 생겨요. 이렇게요. 이렇게 세야 될 거예요. 근데 레이어 작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BP가 몇 개인지 세고 싶다면 BP를 다 잠가 놓은 상태에서 켜고 무브로 해서 몇 개인지 셀 수 있는 건 요 설계 도면에서만 가능해요. 요렇게.
이게 아니면 어떻게 세겠어요? 하나하나 세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물론 작은 건 셀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객체 지금 이 포인트가 1051개예요. 1051개 세다가 많이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시도는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이어라는 걸 지정을 해준다. 우리 기본 요 타입을 설계 타입을 이렇게 열어보면 우리가 약속한 레이어가 있어요. 얘 빨강색, 얘는 보에 들어가는 BH10이다. 얘는 보에 들어가는 15짜리다. 얘는 보에 들어가는 9짜리다. 약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얘는 슬라브에 들어가는 12짜리 H12, 그리고 얘 H15 해서 각자의 이름이 다 있어요. 만약에 이 이름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필요한 길이와 높이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레이어 특성을 꼭 지켜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아까 물량 셀 때도 필요하고 그렇게 레이어 작업은 이런 식으로 해놓는다 보시면 되고, 멍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멍에대로의 약속, 우리 STM에서 약속한 3m의 멍에의 개요는 이 연두색, 2.5m에 대한 개요는 하늘색, 그리고 수평계도 마찬가지로 다 정해져 있고, 요거는 이제 대각제. 이 파일을 열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이 개요를 알 수가, 이거에 대한 범례라고 하죠. 지금 우리 요 표에 있는 범례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가 지금 다 레이어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컬러, 그리고 요 레이어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물론 비계도 마찬가지예요. 비계 도면을 열어보면 비계 도면을 열어보면은 지금 이 연두색은 우리가 1800짜리, 그리고 얘는 1500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레이어가 다 정해져 있고, 이것도 객체를 세기 위해서 레이어 작업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X로 해서 요 객체 깼어요. 그러면 얘가 몇 개가 될까요? 29개. 29개라네요. 28개. 얘 하나가 지금 28개로 되는 불상사가 있으면 안 돼요. 작업을 할 때의 개수를 되도록 명령창을 보고 내가 몇 개를 움직였구나, 왜 여기가 이렇게 개수가 많지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익스플로더로 깨서 해당 요 부분이 객체가 많아지지 않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여러 개를 복사를 해서 깨지 않아도 무브를 할 때 대략적인 개수는 우리가 하나, 둘, 세 개여야 하는데, 지금 여기의 개수는 8개라는 거. 왜 8개일까요? 아까 전에 복사한 만큼 아주 안 보이지만 M으로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은 겹친 6개의 선 때문에 그래요. 요것도 우리가 되게 위험한 거. 왜냐면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은 물량이 나가게 된다면 그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기존 면적에 비해서 너무 많은 자재가 나가게 될 테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깨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복사하는 거 어떤 객체가 겹치지 않게 조심하는 거, 그런 게 이 물량 셀 때에 나중에 다 맞물려서 돌아갈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레이어라는 거에 대한 작업을 하는데, 요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구조도면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에도 필요하고 물량을 셀 때에도 필요한 레이어라는 작업이 있는데, 그 레이어라는 거는 우리가 각 객체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의 모든 이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물량을 셀 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설계를 할 때 요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복사를 하거나 할 때 요렇게 객체에 대해서 선택을 해갖고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 객체는 요 길이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지금 이 빨간색은 1200짜리 1219의 객체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610인데 610 객체가 아니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길이는 똑같은데 얘는 레이어가 6이에요. 얘는 10이에요. 그러면 우리 객체를 셀 때에 6에 대한 객체가 아니고 12에 대한 객체가 아니고 6에 대한 객체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잡지 않는다면 12가 필요한 곳에 6자리가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레이어를 꼭 지켜줘야 되고, 이 길이에 대해서 우리의 약속이니까 끝까지 지켜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요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구조도면 보여드렸던 거. 구조도면 일반적으로 센터선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게 거의 모든 업체가 빨간색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센터선이 있고, 그리고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COL이라는 지금 도면층이 이름인데 이것도 업체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골조인 것 같은데 라고 껐다 켜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죠.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노란색, 얘가 골조로 들어간다. 그리고 얘가 단차가 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단차가 다른 부분이구나. 숫자도 다르니까 높이가 다르겠다. 그 정도. 위에 거, 우리 이거에 대한 바닥을 사용을 하고 위에 거에서는 골조를 사용하지 않고 이 보만 가지고 온다. 또는 레벨값이 많이 달라지는 구간이 있으면 요거에 대한 레벨값도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원도를 보고 설치할 구간을 찾는 거에 대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